요게 또 다른 이제 보톡스 꿀자리예요. 보톡스 맞았는데 오히려 눈뜨기가 힘들고 주름이 더 심해진 경우는 뭔가요? 시술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빨리 풀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마, 미간, 눈감, 입가랑 팔자까지 하려다가 너무 많이 맞는 것 같아서 포기했어요. 일주일 뒤에 하셔도 될까요? 한꺼번에 하셔도 됩니다. 다만 보톡스를 놓지는 않아요. 안녕하세요. 2편으로 돌아온 파워 이도영입니다. 지난 편에서 제가 다 못 푼 이런 보톡스에 대한 궁금증을 오늘도 제가 쭉쭉쭉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편도 2편도 둘 다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기억이 혹시 안 나시면은 1편들 보고 오세요. 이건 보톡스에 관심 있으시면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이마, 미간, 눈가 맞고 입가랑 팔자까지 하려다가 너무 많이 맞는 것 같아서 포기했어요. 일주일 뒤에 하셔도 될까요? 한꺼번에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내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씩 자주 맞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아요. 노출이 그만큼 더 많이 된다는 거라서 그렇거든요. 사실은 입가, 미간, 눈가, 팔자까지 맞는다고 해서 용량이 많이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다 같이 하겠습니다. 다만 팔자 주름에는 일반적으로 보톡스를 놓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하나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이마 미간은 저도 따로 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거든요. 언제냐? 환자분이 연세가 좀 있으시고 눈을 뜨는데 이마 근육을 많이 쓰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이마랑 미간을 좀 따로 잡는 편이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은 미간도 잡아버리고 이마도 잡아버리면은 눈 뜨실 때 진짜 너무너무 불편하실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한 군데를 먼저 잡아놓고 마비가 된 상태에서 좀 적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다음 시술을 진행하는 경우는 있기는 있습니다. 다음 질문. 눈썹으로 눈 뜨면서 생기는 이마주름 때문에 스킨보톡스 맞았는데 오히려 눈 뜨기가 힘들고 뜰 때마다 주름이 더 심해진 경우는 뭔가요? 어머니 시술해드렸는데 오히려 주름이 더 심해졌어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그 눈을 뜰 때 이마를 쓰시는 분들이 그래요. 눈꺼풀 힘이 약해서 이마를 같이 쓰는데 같이 쓰는 근육을 마비시키면 당연히 힘들겠죠. 약하게 놓는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조비나나 엠페이스 같은 그런 EMS 장비들을 시술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빨리 풀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보톡스를 맞고 나서 눈썹 위에 주름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면은 뭐 미간이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우리의 그 얼굴 근육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풍선을 생각을 해보세요. 한쪽을 쥐면은 어떻게 돼요? 다른 쪽이 더 부풀어 오르겠죠? 그래서 지금 한쪽을 보톡스로 마비가 된 쪽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다른 쪽이 보상성으로 더 과하게 수축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들이 이마를 시술을 한다고 했을 때 이마 주름을 지워보라고 이렇게 표정 주름을 지워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눈썹 바로 위에 주름이 생겼다 한다면은 저는 교정이 쉽지 않다고 환자분께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눈썹 바로 위에다가 보톡스를 놓게 되잖아요. 눈썹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썹으로부터 원래는 2cm 위부터 시술을 하라고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거든요. 아니면은 저는 거기에다가 아주 약하게 스킨보톡스를 진짜 살짝만 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다음 질문. 요게 또 다른 이제 보톡스 꿀자리예요. 라인 보톡스가 스킨보톡스랑 비슷하게 묽게 맞는 거예요? 효과랑 지속 기간이 궁금해요. 이 라인 보톡스라고 하는 게 넓은 목근이라고 하는 거를 타겟을 하는 그런 보톡스거든요. 그래서 넓은 목근이라고 하는 거는 목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아래턱 요게 이렇게 딱 달라붙는 그런 근육이에요. 근데 얘네가 수축을 하면 뭐가 되냐?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이 라인이 되게 좀 뭉개지겠죠? 요 넓은 목근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뭐 한 2줄 혹은 뭐 3줄 그 정도 턱 라인을 따라서 놔주게 되고 일반적으로는 스킨보톡스의 형태로 농도를 묽게 해가지고 놓게 됩니다. 지속기간은 스킨보톡스 보통 한 2달, 뭐 맥시멈 4달 뭐 그 정도의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라인 잡는 효과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다른 리프팅 시술 받을 때도 조합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 저도 되게 추천드리는 그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듣다 보니까 다들 부작용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네요. 좀 그렇죠. 근데 피디님 그 생각을 해보세요. 비싼 돈 들여서 더 예뻐지고 싶었는데 거울 볼 때마다 이거 왜 했나 뭐 이런 스트레스 받고 후회된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저조차도요. 보톡스는 하면 할수록 되게 어떻게 보면 쉬운데 어떻게 하면 진짜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그런 시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부작용들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덜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고 부작용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 리스크를 줄이고 만약 그 부작용이 생겼을 때 그거를 어떻게 빨리 우리가 극복을 할 수 있게 하냐, 이게 보톡스 치료의 저는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시술을 하는 게 제일 1번일 것 같고요. 2번은 만약에 부작용이 생겼을 때 어떻게 우리가 빨리 해결을 해줄 수 있느냐, 요게 2번째인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톡스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쭉쭉 남겨주세요. 파워 이도영인 제가 또 시원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